2025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상품 중 하나, 바로 담보부 대출 채권, CLO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행이 여러 기업에 빌려준 대출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이걸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한 호황인데 과연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와, 올해 미국에서 새로 발행된 CLO 규모가 무려 2,0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고금리 때문에 시장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표면에 보이는 성장세가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뭐가 이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 동력은요, CLO를 만드는 원재료가 아주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이 원재료가 바로 레버리지 론이라는 건데 주로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고수익 고위험 대출이거든요. 한동안 잠잠했던 기업들의 인수합병, M&A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CLO로 포장할 수 있는 이 대출 자체가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CLO를 만들 재료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CLO ETF 같은 상품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나도 살래 하고 달려드니까 이걸 사려는 수요도 폭발한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시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숨겨진 함정은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공식적인 부도율 통계, 이게 어쩌면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신용평가사들 전망을 보면요. CLO에 담긴 대출들의 부도율이 한 2.5에서 3.0%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일 거라고 해요. 숫자만 보면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채무 재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저 파산했어요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대신에 채권자들이랑 뒤에서 조용히 만나서 빚을 좀 깎거나 만기를 늘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용한 부도, 소프트 디폴트인 셈이죠. 당연히 공식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이는 거니까 실질적인 손실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색 선, 이게 바로 그 사실상의 부도 비율인데요. 공식적인 부도 통계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공식 파산 대신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있었던 기업 부도 사례를 뜯어보니까 무려 60% 이상이 바로 이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채무 재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 통계에 구멍이 나도 아주 크게 난 셈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이 실제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이면에서는 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런 숨겨진 부실이 왜 더 위험한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 대출 자체의 퀄리티 문제를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바로 코버넌트 라이트 대출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조건이 아주 헐렁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제약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좀 위험해져도 채권자가 미리 손쓰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마치 튼튼한 벽돌집이랑 카드로 만든 집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전통적인 대출은 여러 안전장치가 있는 벽돌집 같은데 코버넌트 라이트 대출은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카드집 같은 거죠. 이 말은 문제가 터졌을 때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즉 회수율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신용평가사들도 이 위험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같은 기관에서는 이런 헐렁한 대출이 많을 경우에 이건 나중에 돈 떼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회수율을 보통 50%에서 41%까지 낮춰서 계산해요.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시장 내부의 위험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시장 밖에서 CLO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규제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은행들을 향한 바젤3 최종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NAIC 자본 규제입니다. CLO를 위험도에 따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데 이걸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이 두 규제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CLO의 가장 큰 손님인 은행과 보험사의 수요가 확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겹을 벗겨내고 나니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이 뭔지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CLO가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나 많이 진화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CLO는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전해졌어요. 특히 가장 안전한 등급인 AAA 트렌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예전엔 한 25%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36% 이상으로 훨씬 두터워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CLO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과거의 그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튼튼한 구조를 가진 상품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수면 아래에는 조용한 부도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커지고 있고 대출의 조건은 점점 헐거워지고 있죠. 게다가 불확실한 규제라는 안개까지 자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새롭고 튼튼해졌다는 지금의 CLO가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장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